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탄산, 제로 음료. 하루 2잔 마시면 우울증 위험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1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드렸고요.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탄산, 제로 음료 하루 2잔 마시면 우울증 위험 높아진다 였습니다. 제가 이제 탄산 매니아고 또 제로 음료 매니아로서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탄산음료와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제로 음료를 마시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채팅창도 이제 배영 듣고 있나? 배디 조심해. 예, 하고 있고. 액상과당을 첨가한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제로, 다이어트 음료, 과일이나 채소 주스, 우유, 커피, 차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탄산음료, 제로 음료를 마셨을 때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위험이 23%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매일 과일이나 채소 주스를 하루 2잔 이상 마신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19%가 감소했습니다.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신 사람도 우울증 위험이 줄었다고 하고요. 차나 우유에는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치로 봤을 때 이런 자극적인 음료들이 우울증을 유발하는지는 모르지만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뭐든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야만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 그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가고 배 따뜻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거는 수치적으로 좀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됐죠. 근데 저는 제로 음료도 마시지만 커피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쇄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디폴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울하지도 않고 안 우울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면 탄산 제로만이어도 우울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현실적인 사연도 아주 터무니없는 사연도 가리지 않고 받아서 상황의 망상을 하겠습니다. 앤들은 무슨 상상을 하나 궁금했던 S분들, 같이 망상을 하고 싶은 N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두훈님, 오늘 11일 아니고 10일이에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보니까 4월 11일이라고 오늘 방송 처음에 얘기를 했네요. 날짜 차고 죄송합니다. 자, 0798님, 새 차로 첫 전기차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산 차여도 좋네요. 베디가 축하해줘요. 축하드립니다. 전기차. 예. 저도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충전하고 타고 다니고 이럴 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청정에너지 잘 쓰시고요. 6590님, 여자친구랑 최근 600일이었고요. 다음 달이 여친 생일이어서 기념일 겸 생일까지 선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참고로 서로 K리그 대전 팬입니다. 대전 팬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말에 서울 대전전 보러 오시나요? 제가 중계를 합니다. 근데 600일이랑 여친 생일을 묶어서 하는 게 괜찮나요? 600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생일을 조금 더 강조해서 뭔가 좋은 거를 튀김 소보루빵 선물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대전 팬이니까 그래요. 헤어지기 딱 좋은 날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별을 선물로 줘라. 베텐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4020님, 동네에 드디어 벚꽃이 폈다고 해서 아침부터 공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주말 비 소식이 있어서 부지런히 보고 와야겠어요. 꽃 구경 하셨어요? 예. 저도 그 석촌호수를
거의 40년 만에 가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석촌 호수에 있는 놀이동산은 자주 가봤지만 석촌 호수 자체를 이렇게 한 바퀴 걷는 거를 해본 적이 초딩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물에 심지어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그랬었는데 정말 옛날이죠. 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연탄으로 바닥을 난방을 하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 집. 너무 옛날이죠. 예. 위인 배성재 만세님. 어제가 베디 퇴사한 지 150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텐이 개국한 지 3300일이 되는 날이래요. 베디 오래오래 베텐해 주시고 건강해주세요. 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통계를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걸 왜 카운팅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배알단인데 석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걸 왜 세고 앉았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진짜 할 거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거 그래도 이거 좋은 취지로 통계를 내주셨는데 할 거 없다고 이렇게들 까는 거예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식성이 변해서 맵찔이인 제가 맵 고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나서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커피가 한약처럼 보약이 된다면 어떨까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저라면 아주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할 분입니다. 따뜻한 자아로 차가운 캐릭터를 그리는 반전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전남 이정보입니다. 네, 자 아주 상쾌한 삐지에 네. 아저씨들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씀 있고 아직도 이 삐지에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3022님이 공감 못하는 캐릭터를 표현할 땐 어떻게 작업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이코패스라면요. 내 안에 악마를 꺼내는 건가요? 근데 너무 사실 이것도 저 닥터 프로스트 연재 끝낸 지 벌써 몇 년이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뭐 근데 은근히 요즘에는 약간 작가들이 사이코패스를 묘사하는 공식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아, 예, 뭐 워낙 많이들 다루니까 이게 잘 보다 보면은 워낙 요즘 또 이게 OTT 같은데 완전 사이코패스 스타일의 뭐 빌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챙겨서 보다 보면은 대강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연기를 시키면 사이코패스 같이 보이는구나 그런 어떤 공식들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웹툰이나 네네. 뭐 만화, 영화 이런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사이코패스를 사실 간접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사페를 우리가 일상에서 뭐 보겠습니까? 그렇죠. 봐도 실제로,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뭐 몇 퍼센트 비율로 있다고는 하는데 몇 퍼센트 비율이에요? 되게 적은 퍼센트긴 하는데 아무튼 일상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아온 세월이 어느 정도 40여 년이다 보니까 네네. 분명히 마주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사이코패스도 이제 그런 작품에서 드러나는 네, 다크한 네네. 어둠의 네네. 악한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뭐 선한 사페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쟁이. 결국은 지능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지능의 문제인데 지능이 약간 낮다. 그럼 보통은 범죄 쪽으로 빠진대요. 그래서 자기 충동적인 부분을 조절을 못하니까. 예. 근데 지능이 높거나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친절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다 학습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연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성재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러분 아니, 저는 지능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니 저분은 그냥 그 약간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채팅창에 배성재 사페는 아니네라고 하시면 뭐 지능이 낮다는 얘기예요 또? 네. 하여튼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 닥터 프로스트 작품에서 네네.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지만 그렇죠. 내가 공감하고 이입하기 어려웠던 캐릭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결국 10년을 연재하면 다 결국은 하게 되거든요. 저는 초반부에는 제 주인공에게 이입을 못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더 있어. 왜 그리면서도 실제로 있으면 진짜 친구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4년 5년 하니까 좀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빌런보다는 제 주인공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그리면서 네, 그렇죠. 자기가 혼자 그런 소리를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앞부분은 진짜로 제가 기계적으로 그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스토리 작가를 다른 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죠. 내 스토리인데도 오리지널인데도 작가 맞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도 이해 못하는 걸 왜 그렸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다 그 일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완벽히 이해하고 그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당신들 웹툰 그려봤습니까? 대충 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지. 내가 그려봤는데 내가 잘 알지 너.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익명으로 보내신 분 네네. 스토리도 좋아하시고 게임도 좋아하시고 협업도 많이 하시는데 네. 게임 스토리 짤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저는 완전 있죠. 게임 스토리. 게임 스토리 저 로망입니다. 제가 이종범이랑 이제 얘기를 서울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은 네네.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건 게임 스토리 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원해요. 네. 물론 만화 좋아하지만 게임 스토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떤 그 뭐 스토리 세계관 이런 거에 좀 제일 제가 끌림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주변 작가들 중에 이제 게임 스토리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로망이 있어요. 조선시대 판타지. 조선시대 판타지. 조선 판타지 진짜 쓰고 싶죠. 어허. 자세 껌의 비밀 이런 거. 약간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네. 비현실적인 능력치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마법을 쓴다거나?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스팀펑크, 조선 판타지 이걸로 조판. 약간 오픈 월드 하고 싶. 너무 액션 롤플레잉 만들고 싶어요. 제 로망이거든요. 로망. 요즘 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서 만든 카잔이라는 게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진짜 좋은 게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함께 해보고 싶죠. 고조선은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고조선은 너무 옛날이라고. 고판. 고판 하면은 고조선은 이제 알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고판은 거의 그냥 판타지예요. 아하. 고판은 진짜 그냥 판타지고 조선쯤 돼줘야 이게 조선이구나 하는 느낌인 거죠. 혹시 외란종결자라는 소설 아세요? 몰라요. 외란종결자라고 최만옥 작가님 작품인데 모르세요? 어. 그게 조선 판타지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의병장들이 정말로 막 도술 쓰고 막 그래요. 아 우리도 홍길동 있고 전우치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일집에 이거 다 있는데. 그렇죠.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네. 말만 하지 말고. 하고 싶다. 네, 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네. 대박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게임이요? 내가 게임 스토리를 짰는데 그 네.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터졌다. 네. 그러면 이종범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타지 작가는. 굉장해지겠죠? 네? 굉장해지겠죠? 그 게임에 팔릴 때마다 이제 러닝 개런티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쪽 세계 자세한 계약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스토리를 맡는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아 그런가? 그걸 먼저 알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야 내가 예? 손에서 피가 나게 그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로망입니다. 털택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코너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저희가 마음껏 과몰입을 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 거냐 그 상황을 막 상상해가지고요. 아무 말 토크로 시간을 버리는 시간 매립지 코너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지현님의 사연입니다. 시간 매립지라는 코너의 별명을 듣고 떠오른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낭비한 시간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진짜로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 혹은 사회 전반에 벌어질 일들을 자유롭게 상상해 주세요. 저희 베텐 자체가 이제 시간 매립지로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베텐 청취자분들이나 특히 목요일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10년치의 시간을 어딘가에 매립을 하는 비용을 치러야 되죠. 종량제인 거잖아요. 예. 약간 너무 과세가 센데 너무 과세가 센데. 난지도의 텐. 일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을 버리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 시간 정말 아무런 생산성도 도움도 의미도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버리는 건가요? 기준은 각자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 네네. 도움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면제. 면제. 네. 그다음에 사회는 아니더라도 네네. 뭐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면제. 그리고 맞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 네네. 나를 위해서 이제 진짜 그냥 갖다 버린 건가 아니면 나의 행복 뭐 그런 지수를 좀 높여주는 행위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면제 혹은 할인.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재밌었는가. 재밌었는가? 그러면은 목요일은 훌륭하죠. 그러니까 베텐러들은 시간을 버리고 계시지만 아니. 채팅 한 줄이라도 내가 썼다. 재밌게 쳤다. 그러면 면제. 맞네요. 예. 그냥 켜놓고 있으면은 세금 내야 돼. 여러분의 키보드 워리어질로 머리연가요?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피식했다. 전사분. 이러면 면제.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면제 사유가 필요한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가서 병장쯤 되면 그땐 전부 다 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국 보훈 국방이니까 그거는 면제. 국방이니까 면제죠. 면제해야죠. 예. 자 시간당 대충 1시간당 얼마 정도면 어떻게 타당할 것 같아요, 배디는? 돈을 낸다. 네. 돈을 내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최저시급이랑 연동시켜야죠. 그럼 시간당 뭐 얼마 정도? 예, 만 얼마 정도. 만 얼마 그래가지고, 정도? 예. 그러면 이거 목요일 날 1시간 들으면 그냥 그걸로 만 얼마 지출하는 근데 거예요?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예?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매립지에 버리겠죠 뭐. 매립지에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네.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우주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간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거 버릴 때 돈을 낸다는 거는 그 공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단 홍지연님의 상상이니까 같은 엔끼 여기다 일단 관세 붙일 겁니까? 편들 관세를 왜 붙여요 제가? 붙일 거야, 안 붙일 거예요? 저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네? 한국인이에요. 배디라면은 그러면은 평소에 본인 삶에서 시간 매립 비용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약간 모범 저는 납세자. 정말 많이 버렸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지는 않았고. 네네. 하지만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매립을 했다. 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나 불행 지수가 팍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귀신같이 캐치를 해가지고 잘 안 버티고 네네. 안 해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행복 추구. 안 해. 네. 행복 추구라기보다 이제 행복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약을 넣어서 네네네. 행복 지수 올리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유지하는 거. 계속 예. 항상성 유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 매립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배디는. 그렇죠. 방어기제가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버린다고 제가 자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나? 수능 한 개 틀린 사람은 다르죠. 열심히 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게 그런 걸 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성실성 척도. 예. 사실 그렇죠. 입시는 성실성 척도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게임을 할 때 그런 인재를 네. 베텐 매립지에 데려와가지고 난지도 노동시키는 쾌감이 있어요. 약간 그 예, 이런 엘리트고 시간은 1초도 허투루 안 보내는 사람을 끌어다가 네. 휘파람 불어봐. 맞다 그러네. 에코 주세요 하니까. 예. 진짜 그러네.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베텐 오잖아요. 이 앞뒤 전후 시간에 과세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너무 관념적인 얘기라.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경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무조건 혼술만 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는 당연하고요. 집에서도 가족들과 같이 못 마시고 무조건 각자 혼술만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세상이 될지 궁금해요. 땡튜브 조회수, TV 시청률, 라디오 청취율 전부 올라갈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작자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베텐 청취자분들, 베테너분들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겠네요. 방송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뭐요? 왜냐하면 휴일이 많아지고 주 4일 근무제가 된다거나 네네네네. 그래서 쉬는 날이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 시간 자체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네,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뭐 그런 지표적인 걸 떠나서 혼술만 한다. 혼술하면 뭘 보면서 이제 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진짜 외로우면은 다른 혼술러와 함께 소통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혼술 대 혼술로 이렇게 에어땡 같은 거 이어폰 껴가지고 이게 화상으로 혼술 하우스 느낌으로.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 어떻게 배디는 인싸들은 그러겠네. 배디는 평소에 혼술 많이 하시나요? 저는 거의 혼술이죠. 저도 거의 혼술이거든요. 우리 둘 다 뭐 왜 그러죠? 뭐가 왜 이 그래요? 정도면 인싸인데. 근데 술 자리 같은 경우에 일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지만 보통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저 혼자서 제가 좋아하는 술 조금 훌쩍 먹고 요런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오니까 그렇죠. 나만의 혼술 시간을 갖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소셜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네네네. 이제 술자리 자체도 이제 사회적인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약간 뭐 맨날 혼술하던 저도 괜히 술자리 나가고 싶다. 다시 한번 있으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그렇죠. 네. 혼술 근데- 하두리캠? 근데 부부도 각자예요? 예? 부부도 각자 먹어야 돼요? 너무 그렇죠. 가족끼리도 각자 못 먹는 그렇죠. 거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예. 근데 회식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AI 틀어놓고 먹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나 부부끼리 배디 각자 먹어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심심한 거죠. 아니 입꼬리가 올라가 있길래. 아니 지금 공격수가 너무 빤히 읽혀가지고 본인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혼자 먹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늘 혼자 먹었지만 앞으로 혼자 못 먹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어때 뭐 아쉬운 거예요? 네? 아쉬운 겁니까? 아니요. 좋죠. 예. 그래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못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부의 어떤 공격기, 네네. 회피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세요? 예. 앞으로 같이 한동안 둘이 먹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재밌고 같이 놀 것들도 좀 놀거리도 만드셔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각자 방에 들어가고 혼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이게 궁금하네요. 이경수 그 님께서. 혼술 그 금주령 비슷하게 혼술령이 왜 내려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다시 한번 대팬데믹 시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붙여볼 수는 있겠죠. 아니면 같이 술 마시면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기괴한 행동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런 겁니까? 예. 근데 이런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전 지구인들의 술 버릇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술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술 버릇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술 버릇을 뭘로 해야 제일 웃긴 상황이 나올까? 이런 전 거. 지구인들의 술버릇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뭔데요? 뭐 자거나 난동 부리거나 네 발로 걷거나 울거나 예. 아 근데 그런 거 말이 했던 말 반복하고 거의 사지선다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갑자기 애정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 지구인들의 술 버릇이 하나로 동일하게 한 가지로 딱 된다. 그러면 뭐가 돼야 재밌을 것 같아요? 개가 되는 겁니다. 아, 모두가 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도 이제 그 또아리 틀고 네. 조용히 자는 강아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예. 귀엽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강아지. 아 이제 댕댕이 쪽으로. 졸리네. 그리고 바로 이제 자. 딱 또아리 틀고. 어. 예. 아, 또아리 예. 식빵구는 그렇죠, 그렇죠. 재밌겠네요. 회식 자리 가면 이제 다 같이 또아리 틀고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푹 자면서 평화로운. 예, 술만 한 잔 하면 다들 네. 조용하게 잠자는 거죠. 야, 그거 아니요 참 선원인데요, 선원? 씻고 자는 게. 씻고 자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위생상 좋겠네요. 세계 평화가 오겠는데? 예. 자, 광고 하나 들을까요? 그러면 뭘 광고 하나를 들어요. 아니에요?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상 나래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또 가볼까요? 김정희님의 사연입니다. 비 오는 날 머리 위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을 머리에 칩으로 심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산을 안 챙겨와도 비 맞을 일이 없고 머리숱이 없어서 한 가닥 한 가닥이 소중한 저는 황사비 안 맞아도 되겠죠? 팔로 우산을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머리에 칩을 심는 거면은 정수리에서 이제 솟아난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상 로봇이 되는 거네요. 사실 가제트나 도라에몽이잖아요. 그렇죠. 가제트 맞는 우산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그 평소에 수납했다가 수납 어떻게 하죠? 공간이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설정상- 대한 건 뭐 호이포이 캡슐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된다 치고 예. 뭐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우산보다는 음. 이런 식으로 몸에 칩을 심을 수 있으면은 다른 부위에 다른 걸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심고 예를 들면 가방 칩 이런 거. 가방 칩.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뭐 수납을 어떤 하고 다니겠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어. 베디 같은 경우는 어떤 칩이 낫겠어요? 냉장고 칩? 글쎄요. 도시락 도시락 칩. 도시락 가방 칩. 괜찮죠. 예. 근데 저는 머리에다가 뭘 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모양이 머리라는 거는 나의 본체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생각의 본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항상 뭔가 가벼워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뭔가를 심는다? 이건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베디처럼 거의 언제나 모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 모자를 내장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원할 때 탁 뭐 그거 낫지 않아요? 등 쪽에다가 우산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등에 예. 견갑골 같은데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든 가제트네 만능팔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등 쪽에서 이 경추 부분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모자가 그 우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우산은 제일 낫다 우산이. 하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산이 가장 많이 쓸 것 같긴 하네요. 다른 기능 뭐 없나? 에이리언 아니냐고 하실 분 있고.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몸을 만약에 개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네 가격이 좀 되지만 되지만 할 겁니까? 아 저는 솔직히 뭐부터 바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의식 업로드. 그 어디 서버에다가 의식을 업로드한다.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섬찟하지만 너무 유혹적이에요. 아,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외장하드에다가 외장하드 아니면 뭐 온라인 나스로 그 공각 뇌스 아, 공각 기동대 공각 기동대 예, 예. 이제 아시죠? 그 넷상에 나를 올리는 것 그거에 대해 전 너무나 유혹을 받아요. 아 나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왜? 뭐 자꾸 까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영생할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자유롭게 공각 기동대 안 보셨어요?
공학기도는 봤죠. 네트는 광대하거든요. 예.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몸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가 좀 저장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몸이 이제 문제잖아요. 몸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네. 몸 어떻게 개조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투 트랙으로 사는 거죠. 나도 살고 걔도 살고. 근데 영혼이라는 건 이제 기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의 형태고 어떤 거는 기억을 움켜쥐고 있고 어떤 것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나의 의식 아닙니까? 갑자기 왜 버리는 대화가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로 가려 그래요? 아니 지금 굉장히 생산적이에요. 그런데 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 아닙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내 몸뚱아리가 이제 그 점점 늙어가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 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늙어지고도. 거예요?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부품 갈아 끼운다. 부품. 근데 완전히 그럼 사이보그 되고 싶어요? 베디는? 예? 사이보그로 돼도 돼요? 네. 어디가 제일 어디를 제일 원해요? 뇌만 그대로라면. 뇌 빼고 다. 네. 뇌 빼고 전부 다 사이보그. 네. 어디부터? 어디부터요? 어디부터? 제일 원하는데 일단 1번 시술 희망 장소. 한 번에 다 될 수 있으면 다. 아니요, 내 자산의 문제로 아, 그래요? 근근히 해야 돼요. 근근히. 근근히 해야 돼요.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야. 이제 눈부터. 눈부터 예. 일단 키우는 거예요. 예. 지금 눈 자체가 이제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네네네. 눈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만족스럽다고요? 예. 근데 크기도요? 아주 어렸을 때 네. 저 크기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예. 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았습니다. 눈이 정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이제는 한 1.0, 1.2 정도 시력이 됐으니까. 약간 몽골린처럼 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를 네. 거의 내 눈으로. 매 눈으로. 매 눈. 눈부터. 예. 매 눈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정말 다 보고 싶다. 뭘 다 보고 싶다 그렇게 뭘 그렇게 다 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테세우스의 배같이 몸을 개조를 한다. 칩으로 심듯이 개조를 한다 그러면 전 제일 먼저 할 게 정해져 있죠. 뭐요? 일단 척추를 바꿔야 돼요. 척추. 척추 문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디스크도 있고 의학적인. 의학적으로 일단 척추를 바꿔서 이 요통이로부터 완전히 떠나간다.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경추. 그 두 개 바꾸면 다 바꾼 거죠, 사실. 왜 불쌍하게 봐요. 씁쓸한 대화네요. 근데 그러면 배 부분 바꾸면 뱃살 안 찌나? 장기를 싹 갈 수는 있죠. 그럼 아예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럼 뭐하러 살아요?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갈면은 네. 약간 우리 그때 대장고의 추억이 다시 대장고의 추억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수납인 거잖아, 수납. 그럼 이게 씹어서 삼키는 게 그냥 분쇄해서 수납하는 거 아닙니까? 다리를 좀 길게 갈아 끼면 어떨까요? 다리요? 예, 좀 네덜란드 스타일로. 충분히 크세요. 예? 충분히 크시다고요. 다리 길이만. 다리 길이를 한 10cm, 15cm 정도 늘려가지고. 그래요. 네덜란드 스타일로. 아니면 거의 화끈하게 20cm 다리 길이 붙여가지고. 네. 되게 기괴할 것 같은데. 아예 이제 농구 선수가 되는 거죠. NBA. 굉장히 기괴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형 검이 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깁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 긴 돼지 너무 징그럽다고. 예. 스파이더 피그. 팔척 귀신. 스파이더 피그 되는 거예요. 스파이더 피그. 곤충 인간 된다. 칩을 씹는 거에 대한 사연이었지만 이상한 데로 갔네요. 이게 시간 메리트. 우산 정도면 이런 사이보그 상상치고는 너무 소박해서.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우산 정도면. 비 맞는 거에 좀 약간 뭐 경기 일으키시는 분인가 봐요. 그럴 거면 차라리 두피를 바꾸면 되잖아요. 영구 두피. 영구 두피. 영구히 그냥 간직하는 거야. 본인이 원하는 헤어라인 유지하면서 얼마나 머리 좋아요. 아무리 안 빠진다고 비 맞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헤어라인도 하고 우산도 하시면 되죠. 둘 다 하세요 그러면. 자, 다음 거 할까요? 안정래님. 안정래님께서 두 분이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주인공이 되실래요? 로코 장인 김은숙 작가님의 로맨스 드라마 속의 주인공, 김은희 작가님의 범죄물, 좀비물 등의 장르물 주인공. 일단 뭐 얼굴 좀 주인공 스타일로 개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예요. 이 상태 그대로? 전혀 튜닝 없이 있는 그대로. 로코물을 이 얼굴을 찍는다. 네. 되게 실험적인 시도가 되겠죠? 여배우가 시나리오 받은 다음에 아이씨. 상대역 듣고 예. 시청률 폭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김은숙 작가님이라고 하면 거의 그 신화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 레전드죠, 레전드. 이분의 로코도 최초의 실패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원앙소리 로코물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옥자가 로코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아무리 김우수 작가님이어도 이거 쉽지 않은 과속 방지턱이다. 저는 원래부터 취향도 그렇고 저의 이 수염 이런 것들 때문에 김은희 작가님이 쓰는 뭐 약간 비밀의 숲 같은 거 있죠. 비수 내가 조승우다? 아니죠. 야 이거 또 아니죠. 무슨 예. 말이에요? 그 비수 보면은 예. 파티원이 몇 명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한 명 정도는 이런 인상파 형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예. 주인공 여러 명입니다. 비밀의 본인을 아니죠. 조승우로 상상을 매일 아니죠. 하고 있었구나. 비밀의 숲 같은이라고 했잖아요. 털시목. 털시목고. 털시목 진짜 싫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배성재 DJ가 배시목이 돼도 마찬가지로 그게 극적 긴장감이 전혀 안 살거든요. 죽을 줄 알았잖아. 그 이제 배시목이 해도 전혀 이상하거든요. 비만의 숲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근데 진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로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외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남주 여주 어느 쪽을 원하세요? 남주죠. 그러세요? 예. 혹시 몰라서 의외의 남주인데 의외 그 포지션. 여주가 네네. 그 연기할 때 네. 그 비위상해하는 느낌을 이렇게 좀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 야 헛구역질하는 와 모습. 나를 보면서 이 대사를 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떠올리세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글쎄요. 놀려먹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놀려먹게 좀 뭐든 정해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 좋다고요? 예. 정말로. 경멸의 눈빛. 예. 저는 김은희 작가님 원래 엄청 팬이었기도 하니까 그 비밀의 숲이 너무 저랑 안 맞는다면 시그널에서 우리 조진웅 배우님이 큰 덩치에 열혈파 형사잖아요. 네. 뭐 그쪽 포지션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있고. 본인 되게 진지하게 상상을 많이 해보시나 보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빼는 게 어딨어요? 지금 둘 다 같이 둘 다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 긋는 게 어딨어요? 예.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네. 예. 비밀의 숲 2 나온다 그랬. 아니 비밀의 숲이래. 시그널. 2 나온다 그랬죠. 네, 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같이 막 과몰입하다가 갑자기 선 그으니까 너무 얄밉다 싶은 거예요. 어유 미국인 망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지금 엔사즈가 그거 하라고 나 불러가지고 돈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자 다음 김영수님 거. 뭐 또 얘기 안 해요? 야, 너무한다 정말. 알겠습니다. 시그널 20주년인가 30주년이라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그널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시그널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어.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요. 김영수님께서 지우개로 틀린 글씨를 지우듯이 실수한 말이나 실언을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수로 했던 말 때문에 집에서 혼자 이불킥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후회되는 말을 싹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베리는 이렇게 좀 이불킥하면서 후회하는 말이나 행동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텐하면서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이런 지우개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지우고 싶은데요? 예? 뭘 그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싶은데? 뭐 많이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송에 나왔던 저의 모습을 다 지우고 싶은 생각. 그렇죠. 그때 그 춤을 췄던 거 지우고 싶고. 그때 어떤 호칭에 대해 고백한 인터뷰 지우고 싶고. 네. 이런 것들.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게 맞는 인간인데. 네네. 이제 드러나는 직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많이 지우고 싶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워낙 많이 이렇게 그 노출되는 삶이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수치심을 참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우개 이거 필수 아이템이네요. 네. 근데 이북킥할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랑 그때 그렇게 할 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하지 말거리 대부분이죠. 그래 저는 할 걸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난 최선을 다했다. 이 드립 칠 걸, 이 말 할 걸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저는 근데 약간 지우개가 필요할 정도로 막 이불킥하고 막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이 살고 드러나는 모습에 되게 자부심 느끼는구나. 자부심까지는 아니고 인정이죠. 그것도 내 일부다. 나 어쩔 수 너무 없다. 멋있다. 이 사람 말이 이상하게 들어요. 나 지금 되게 나 방송 나와서 휘파람 불고 막 이런 거 한 거에 나 되게 문철마삼 이런 거 나 되게 멋있다.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아니 내가 뭐 입력을 하는데 자꾸 딴 말이 출력이 돼. 사람 말을 저 정도로 왜곡하는 게 눈앞에서 그런 게. 문철마삼 지우고 싶지 않다? 문철마삼 그것도 저희 한 일부죠. 어. 나의 흑역사. 저는 뭐 12개 외우는 건 좋아하는구나. 일도 아니에요. 이런 대사들. 지금 그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또 느끼시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깔깔대고 좋아하십니까? 뭐 그거 트럼프랑 비슷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그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안아주는 거죠. 예. 그것도 나다 이러면서
지우개를 굳이 지울 것까지 있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후회하진 않는데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 직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 영화 감독이 꿈 가나요? 그건 좋죠. 근데 시간이 수의사. 가고. 수의사. 예. 갑자기 왜 수의사예요? 저희 어렸을 때 수의사가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도 꿈이었고 예. 꿈 많은 소년이었네요.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 능력이 안 따라줬죠. 네네. 헬기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나도 근데 비행기 파일럿이나 헬기 조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이거는 헬기 조종사 딸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성우님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경비행기 조종 따셨더라고요. 그거 보고선 이거 되게 멋지다.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라이센스가 일단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헬기 조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근데 꿈 많은 소년이었네요, 되게. 그럼요. 네. 수의학계의 닥터 K. 수의학계의 약간 그 누구죠? 백강혁. 완전 프로페셔널.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거보다는 그냥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거기서도 예,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 드러나면 왜냐면 안 되고. 전 세계 모든 동물들 내가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고 하다 보면 네네. 결국은 이제 그 희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고통 속에 살게 될 것 같고 맞아, 그건 그렇죠. 내가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동물 여기까지는 한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 동네 주치. 그렇죠. 닥터 스크루. 닥터 스크루 너무 좋다. 마음 따뜻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닥터 스크루라는 옛날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 형은 말하는 돼지다는 뭐죠? 너무 맥락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무리 여기 엔사제지만 예. 마음 맥락에 있는 욕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다가 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자 다음요. 동족 치료사 돼지만 치료한다. 돼지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섬세하고 그죠? 네. 예. 그죠. 사실 돼지가 그러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육도 많고 근육이 많나요? 근육 많죠. 살이 많은 게 아니고요. 살도 많고 근육도 많고. 그런 거예요? 희망사항을 얘기하나요? 예. 장의진님, 만약에 사람이 울 때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면 어떤 동물 울음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개구리, 소, 매미? 사람이 울 때 엉엉 울 때 말씀하시는 거죠? 슬퍼서 울 때. 슬퍼서 울 때 예. 장희진님의 사연이에요. 사람이 울 때 동물 울음소리가 나면 어떤 동물 울음소리가 났겠냐? 막 슬퍼. 예를 들면 우리 헤어져. 그래가지고 우는데 그때 스피오. 예. 진짜 웃긴다. 예. 너무 웃긴데요. 뭐 이렇게 아니면 막 이렇게 슬픈 영화 그 되게 슬픈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극장에서 보면은 예. 극장 전체가 완전히 무슨 한여름의 숲처럼 스피오로 가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동물 농장인데 완전히. 예. 장례식장에서도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근데 요즘 장례식장에서는 또 근데 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거기서 스피오 진짜 웃긴다. 음메. 무슨 소리가 나면 좀 좋겠어요. 차라리요. 저는 그래도 좀 이게 그 대형 맹수 그쪽이 멋있지 않을까요? 멋은 있죠. 헤어져. 그르렁거리는 소리. 그죠. 예. 근데 동물 울음소리 중에서 그나마 좀 덜 어색하고 덜 추한 게 늑대 같아요. 헤어져. 아우. 그게 안 이상하다고요? 스피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맥락이 맞잖아요. 아오는 아오. 아유. 왜 같이? 역시 미국인이라고 하신 분이. 그런가요? 저 그런다 늑대 하울링이 그러면 안 돼? 약간 퓨마 뭐 이런 고양이과 맹수들 소리가 제일 살쾡이 같은 소리 아니야? 약간 살쾡이. 저주파 소리도 좀 섞여 있고. 그르릉거릴 때. 살쾡이? 이런 소리 하라고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헤어져 그랬는데 너무 웃긴다. 좋아요. 강아지나 개도 좋죠. 깽 뭐 이런 소리. 그죠? 예. 아니면 이제 우리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 제가 귀엽게 강아지들 소리 중에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소리가 헥헥거리는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 그건 코로 냄새 맡는 소리잖아요. 냄새 맡은 너무 귀여워요 저는. 막 이것저것 냄새 찾을 때. 예. 그런 소리 좀 이상한가? 다음 걸로 갈까요? 다음 거 갈게요. 박진경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식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 뭐 이런 재미없게 일하고 말고요. 저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의 관식이 딸로 한 번 더 살아볼래요. 보셨어요?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몰아서 봐야 되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네, 만들고. 저도 아직 초반 조금 보다가 네. 이거는 한 번에 봐야 된다. 네, 한꺼번에 몰아보고 왜냐면 이제 끊어서 울면 네네 이게 맞아요. 또 이제 눈이 많이 붓지 않습니까? 싹 몰아가지고 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회까지 봤는데 아직 안 울었어요. 그럼 불안해지거든요. 아 그죠. 네, 나 그래가지고. 설마 네. 기계인가? 나 혹시 소팬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자식 경험 원하는 거?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누군가가 좋아요. 그러면 시대 배경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약간 그때죠.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음. 굉장히 일단 우리 덕선이 어머님 이런 분들 손이 크시기 때문에 네네.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부잣집 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죠.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덕을 좀 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꼭 덕이 아니더라도. 네. 아 그런가? 누구 떠올라요? 트럼프. 일단 권력자의 일론 머스크. 영국 쪽으로 가면 왕족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왕자로 태어나겠다. 왕세자. 왕세자. 아니면 뭐 태국이나 왕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허. 거기서 왕족 로얄 패밀리 괜찮잖아요. 어허. 저는 일단 누군가의 주니어로 그렇죠. 2세로. 그쵸. 뭐 부탄 국왕의 아들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괜찮죠? 사실 뭐 중동 쪽에 중동. 예, 맞네요. 중동 기름국. 중동. 그딱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배우 우리 빵형의 자식 이런 것도 원하잖아요. 아빠가 빵형이야. 그걸 뭐 굳이 아, 그- 좋긴 한데 예. 시금털털하네요. 그냥 시청자로서 네. 예,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느낌의 아빠로서는 별로. 아빠로서 어, 예. 알겠습니다. 중동 쪽으로 가면 네. 음. 뭐예요 갑자기? 어. 상대방 말에는 그렇게 시금털털하면서 저렇게 의미심장하게 웃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권력자는 별로입니다. 그런가요? 네, 무서워요. 자, 베텐 N사세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랜덤 선물 드리고요. 자, 최경란님이 이 코너가 1시간이 늘어난다면 두 분은 환영입니까? 저는 대환영입니다. 시간 매립 2시간 저도 예. 좋죠. 예,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저는 좋죠. 이거야말로 정말 N의 망상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